외신들이 전하는 한국에 대한 기사들의 핵심을 요약해드리는 BK 뉴스 브리핑,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최근 현대자동차의 인도네시아 진출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세안 대부분의 국가들은 일본의 자동차 기업들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에 현대자동차의 도전을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와중에 말레이시아가 한국의 현대자동차를 꿈꾸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그 방법론으로 한국 대기업 특유의 재벌 문화를 시스템화하고자 한다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언론사 말레이시아 크로니클에 의하면 말라야 대학 에드먼드 테렌스 고메즈 교수가 말레이시아가 한국과 일본에 견줄 만한 강력한 민간 부분의 성장을 돕는 정부의 전략에 대한 광범위한 글을 썼다고 하는데요. 고메즈 교수는 1983년부터 1998년까지 안와르 총리가 내각에 있을 때 중소기업 육성에는 성공했지만 이제는 우산 전략이 필요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사용된 이 우산 전략은 소규모 회사들을 하나의 대기업으로 연결하는 것인데 이 개념을 한국의 재벌이라는 시스템에서 영감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전 정부가 이 생각을 했었다면 말레이시아의 기업도 한국의 현대자동차처럼 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부품을 공급하는 강한 중소기업들을 하나의 우산 안에 넣는 한국의 재벌 기업 현대자동차의 전략을 사용해야 말레이시아의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시대상과 발전 구조에 따라 집약적 성장을 위한 모델로 한국의 재벌 시스템이 분명 고도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경험한 바인데요. 말레이시아의 전략은 오너 중심의 재벌 문화보다는 우산 전략이라는 그 시스템 자체를 모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로부터 경제 발전의 롤모델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은 다들 잘 아실 텐데요. 말레이시아는 그 중에서도 한국의 재벌 시스템에 집중한 모양새입니다. 다음 전해드릴 소식은 일본과 관련한 더 흥미로운 소식인데요.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의 다양한 목적 중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분야가 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한국의 의료 분야 중 성형수술을 위한 방문객들이 많았었지만 이제 다른 의료 분야도 유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일간 스파는 최악 수준으로 악화된 한일 관계로 인해 한국 여행을 주저하고 싶은 상황이지만 지금은 항공권 요금 하락과 원화 약세로 한국 여행을 떠나기에 베스트 타이밍이라며 비록 지금 한국과 서울을 향한 반일 감정이 소용돌이 치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인기 있는 투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사는 그게 바로 파이프 절단 수술, 즉 정관 수술을 한국에서 받고 오는 것이 대유행인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들이 성형수술 투어를 많이 하여 한국 성형외과 업계에는 대기자들이 줄을 서던 시절도 있었지만 중국 관광객이 뜸해지면서 가격 경쟁이 심해지고 치열한 경쟁으로 힘들었는데 이런 와중에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것이 정관수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정관수술을 한 일본인 남성의 말로 서울의 비뇨기과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비는 약 2만 엔으로 일본에서는 8만 엔인 것에 비해 굉장히 저렴하고 지금의 기술력이라면 다시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어서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기사는 한일 관계가 얼어붙었다 해도 그것은 정치적인 것이며 실제로 서울을 방문하면 한국인들이 상냥하게 대해준다며 환율 이득이 있는 지금 시점에 한국 여행을 추천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시세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의료 비용으로 인해 한국에서의 수술이 인기가 있다는 것인데요. 아무리 저렴하다고 해도 그만큼의 가성비와 의료 수준이 되지 않는 이상 한국을 방문할 리는 없겠죠. 그리고 인구 감소로 나라 멸망 수준인 일본이기에 이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한국 방문 파이프 절단 수술 투어가 더 성황을 이루어 한국 의료계의 수익에도 도움되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주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아베와 관련한 소식입니다. 아베의 장기 집권 8년 차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한국이라고 일본의 뉴스위크 재팬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베가 미일 관계에서는 원활하고 중국과도 삐걱거리는 상황에서 벗어나 외교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국과의 문제에서 강제징용 판결 소송 문제나 지소미아 협정 문제에서 한국의 강경한 자세를 예상치 못했고 불행히도 북한의 납치 문제도 실마리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러시아와의 관계도 미러 관계의 문제로 인해 러일 관계의 재활성화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무엇보다 한일 관계 악화에 따라 기존 한미일 3국 협력의 손실이 우려되고 한국에 대해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가 아베 외교 8년 차의 과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사는 그만큼 아베가 추진하고 있는 대한국 외교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극우 성향을 띠면 지지도가 올라가는 국내 정치 상황과 한국과 충돌이 계속 이어지며 발생하고 있는 외교적 손실 사이에서 아베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일본의 언론이 이렇게 걱정해 본들 아베의 선택은 끝없는 우향우 정책으로 결국 지금의 극우를 더 강화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현재 상황입니다. 네 번째 소식도 뉴스위크 재팬의 소식으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곧 개막하게 될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일본 영화 보이콧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의 영화 축제인 부산국제영화제가 곧 개최되는데 이 영화제는 예년만 해도 일본의 영화 관계자들이 다수 초대받는 영화제였다면서 일본 영화들에도 일본 불매운동으로 인한 영향이 있을 것인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가 나오는 것은 한국을 향한 반도체 수출 규제가 일어난 이후에 그 영향으로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들의 한국 개봉이 보류된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제이기 때문에 그 영향은 걱정되었지만 올해도 13편의 일본 영화가 상영 결정이 되었을 뿐 아니라 아시아 영화인상은 일본인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수상이 결정되었고 그의 신작의 상영도 결정되었다며 부산국제영화제 관계자가 이에 대해 관계가 악화된 7월 이전에 수상이 결정되었지만 그 후에도 변경할 생각은 없었다. 정치적 견해나 악화된 한일 관계와는 무관하다라고 발표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자의 말에 뉴스위크는 정치적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영화를 만들어온 감독에게 그 공적을 기리기 위해 상을 준다는 담담한 입장을 발표한 부산영화제를 칭찬하고 있는데요. 한국인 중에서는 일본 영화를 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보거나 보지 않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하며 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보고 나서 판단하겠다는 사람의 선택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기에 방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부산국제영화제는 아시아에 특화된 영화제라는 그 목적을 흔들리지 않고 계속 이어왔고 이런 부산국제영화제 앞에서 한일 관계 악화 등의 문제는 작은 사건 중 하나일 것이며 부산은 아시아에서 영화의 대표적인 장소로서 그 존재를 확립해 나가길 바라고 부산국제영화제는 앞으로도 선도해가는 영화제라는 존재로 계속 있어주길 바란다면서 기사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일본 영화를 보이콧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결정인 것이 맞습니다. 한일 감정을 떠나 주최 측이 주도적으로 일본 영화를 보이콧하게 된다면 문화예술에 정치적 견해가 들어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옳은 결정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허나 이 기사 내용 중에는 한국의 시민의식을 감히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한국의 관객들이 일본 영화를 보러 가는 것을 저지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뉘앙스로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불편한 마음이 드는 상황입니다. 마치 일본 영화를 못 보게 방해하는 세력이 없다면 분명히 일본 영화는 한국에서 크게 흥행할 것이라는 기분 나쁜 전제를 깔고 있는 것 같아서 더 마음이 불편해지는 느낌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의 자발적 일본 불매운동과 마찬가지인 부분입니다. 일본의 혐한 언론들은 지금도 일본 불매운동을 조장하는 세력이 있다고 믿고 있으며 정부가 주도하여 한국 사람들이 일본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자금 지원을 하고 배후에서 수작을 부리고 있다는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사도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일본 영화들이 흥행에 실패하면 그것은 한국 사람들이 일본 영화를 못 보게 하려는 배후 세력의 영향 때문이라는 프레임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 사람들이 결코 자발적으로 일본 영화를 안 볼 리가 없고 그런 방해가 없다면 무조건 일본 영화는 흥행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있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가여워 보이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WTO에 일본을 제소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전범 기업들에 대한 조례를 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는 것처럼 국제적인 영화제에서도 정치적 요소가 심하게 드러나면 많은 이미지적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산국제영화제는 옳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자발적 보이콧은 하되 일본 영화를 선택하는 관객들을 비난하는 행위는 자제하여 일본의 프레임에 걸려드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만 향후 BK뉴스의 개편 방향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뉴스 단신을 전달해드리던 방식을 개편하여 앞으로는 다양한 외신들이 전하는 한국에 대한 주요 소식들을 모아 브리핑 형태로 각각의 기사 내용들의 핵심을 정확히 전달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로 전해드릴 외신들의 소식이 많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한국을 바라보는 외신들의 기사들을 최대한 다양하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더 큰 이유
이유로 채널의 흥행만을 위하여 단신 소식 하나를 과장하고 부풀리고 억지로 늘려서 분량을 만들어내는 퀄리티 낮은 영상보다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진짜 정보와 다양하고 새로운 시선을 제공하는 양질의 채널로 거듭나기 위해 이러한 콘텐츠의 개편을 단행하고자 합니다. BK뉴스의 개편 방향에 대해 구독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변함없는 마음으로 누구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BK뉴스가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